간이형에 피어난 코스모스, 스쳐 불어오는 향긋한 바람, 달리는 기찻길에 희망의 소리를 실어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햇살이 눈부신 공간, 이주민과 긴급 돌봄의 삼터, 글로벌 교육문화원,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TX 및 일반 열차, 전철 등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열차 이용 시 승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열차 내에서 주변 분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탄현동에 위치한 글로벌 교육문화원 이주영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 나와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들을 함께 이제 고민하고 또 사실은 이제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NGO적인 그런 기관인데 요즘 와서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이 일을 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다양성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 취약계층이나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소외되어 있다. 뭐 이런 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그 결혼 이민자 그리고 한국에 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난민 이런 여러 부류의 이주민들을 계속 만나오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분들을 만나오고 이렇게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문적이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법인의 형태로 이 일을 계속했던 거는 한 7년, 8년 정도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뭔가 좀 방향성 내지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이제 마무리 그런 큰 그림, 좀 뭔가 결과론적인 그림으로 갖고 가고 싶은 부분이 요즘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내지는 이 돌봄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좀 더 도와줘야겠다. 사실은 저는 그 다른 분들이 이주민들을 대할 때 뭔가 도움의 대상이고 시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또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를 지켰을 사람들인데 한국의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불쌍한 대상의 취급을 당하는 것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2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나라에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게 된 계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것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좀 뭔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욕구들 때문에 뭐 언어가 되지 않아도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 돈을 모아서 친정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여건들, 불강력적인 상황들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여성가족과가 진행하고 있는 200개가 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 센터들의 역할들이 지금 초기 정착에는 유효하지만 이미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학교에 진입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진입한 상태에서의 역할은 너무나 거의 전무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 부모들은 책임지기 힘든데 그럼 이걸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초기 정착의 그런 이주민 정책을 뛰어넘는 정말 대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듯이 시혜 위주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 필요나 그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나 그 지지들을 그 결혼 이민자들 스스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력, 그다음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혹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결혼 이민자들과 이제 이주민들을 겪으면서 바라보면서 도달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좀 시도하고 싶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얼마 동안 진짜 뭐 힘있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발판을 마련하고 또 혹은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 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뭐 윤주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게 고민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으면서 방향성이나 그런 방법들에 대한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혹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예전의 일상이었다면 제가 이 생각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혹은 그림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객상합니다.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외에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학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 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시냇가의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이 위험하다고 그냥 무조건 폐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못 오게 하고 이 친구들만 왔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이 친구들 중에 만일에 도서관에 누가 하나 와서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만 중심으로 공간을 운영했는데 또 왔다 갔다 간혹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이들 나가 놀지도 못하고 공간에 갇혀 있다고 간식 같은 것도 사서 보내주시고요. 또 간식도 몰래 아침에 두고 새벽같이 두고 가시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또 이게 동네 아이들인데 실제로 또 이 간식 놓고 가신 분들은 이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깊게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웠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을 늘 왔던 아이들은 못 오니까 이제 집에 갇혀서 있으면서 저한테 간혹 문자를 보내요. 시냇가 죽었어? 살았어? 뭐 이렇게. 그럼 저는 그 문자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애들이 사람을 못 만나니까 궁금하고 안부를 묻는 거에 최대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시냇가 아이들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놀아서 피곤하다는 건 들어봤어도 친구를 못 만나고 집에서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피곤하다는 표현이 저는 아주 새로웠어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숲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나 이웃 또 가족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방과후를 왔던 친구들은 도서관 이 넓은 공간을 도서관 식구들이 다 문을 닫고 자기네만을 위해서 오로지 열고 있다는 게 또 되게 고마운 거죠. 사실 도서관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이러면 후원도 끊겨서 저희가 월세나 관리비 이런 거 내기 어려운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 또 저도 이게 뭔가 운영비 때문에 뭐 인형 눈을 붙이든 공책에 스프링을 끼든 뭔가 알바를 해야 됐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또 아이들이 저금통 깨가지고 모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그동안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하셨던 분들이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놀았던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고 귀한 공간이었는가를 확실히 더 깨달으셨다고 마을의 공간이면서 또 마을 아이들을 키웠다는 게 그동안은 그냥 늘 오는 공간이니까 말을 그렇게 해도 그게 실제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정확히 아신 거죠. 여전히 아직 이렇게 정식 개관을 확 하지 못해서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받고
책 대출 정도도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하는데 저는 이 시기가 아이들은 나 빼놓고 이웃, 또 친구,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세상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 문을 닫았던 시기에 도서관은 누구도 못 오게 하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숲에 갔었는데 애들이 살 것 같아. 이게 이게 숨 쉬는 공기야.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호흡한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목숨을 앗아가고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아서 되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잊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모두 가까운 이웃, 자연, 지구 이렇게 존재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도서관이 12년 동안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휴가 때도 여름 휴가가 한 일주일 정도 문 닫는 시간인데 그때도 저희는 어느 엄마가 또 아빠가 우리 다 출근하는데 도서관에 일찍 좀 애 데려다 놓으면 안 되나요? 이러면 다 열었었거든요. 생전 처음 이렇게 길게 문을 닫아봤는데요. 물론 방과후 애들은 왔지만 이 시기가 마을의 공간, 또 소통의 공간, 또 도서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이 공간, 관계를 맺어가는 공간이 어떤 건지 의미를 조합원들, 또 후원회원들, 이용자분들 다 모두 깊이 있게 피부로 느낀 시간이어서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정식 개관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저도 또 저희 조합원들도 도서관을 새로 여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비범한 온기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네들이 있기에 바로 이 시간이 더 행복해요. 코스모스의 향기를 싣고 오늘도 기차는 힘차게 달려요.